우리 김 변호사님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또 해주신 거니까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감금이라는 거는 네. 감금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는가요? 갇혀 있는 거? 갇혀 있는 거죠. 네. 근데 단순히 특정한 공간 안에 문을 다 잠그고 못 나가게 하는 것만이 감금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 그것도 감금이에요? 그것도 감금입니다. 사실은 열린 공간, 문도 다 열어져 있어요. 문도 다 열어져 있는데 야 나가면 너 알지? 이런 것도 감금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선녀는 날개옷이 있어야만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날개옷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무꾼의 집에 오잖아요. 그렇지. 선녀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나무꾼의 집에 사실상 감금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했지만 선녀의 의사로 또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날개옷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무꾼과 결혼을 했고 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도 출산을 하였는데 우리가 이제 강간이라고 하면 폭행하고 협박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보잖아요. 때리거나 야 옷 벗어 뭐 이렇게 협박을 하는 옷 안 벗으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때려서 이제 도저히 뭐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간음이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강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않아요. 네,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죠. 그러니까 어깨를 밀치는 것 정도여도 내가 위압감을 느꼈다면 피해자가 위압감을 느꼈다면 다 강간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나무꾼과 선녀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아이가 출산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선녀는 남편과 결혼할 의사도 없고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날개옷을 찾자마자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결혼 생활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진행되지는 아니다. 않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감금하고 강간이 전 충분히 된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 변호사님 반론하셔야죠. 웃고 계시는데요. 뭐- 뭔가 네. 자신감에 찬. 예, 감금 뭐 이렇게 강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녀가 그 옷을 나무꾼이 훔쳐갔다는 걸 알았나요? 그거를 뭐 나무꾼이 내가 옷 훔쳐갔는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옷 안 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아 그런 거는 그러네. 다르네. 선녀 혼자 그냥 판단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건 선녀가 판단한 거지 나무꾼이 뭘 행위를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 증거 위주지만 예. 나무꾼이 날개옷을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는 거야. 절도를 했을 수는 있죠. 나무꾼이 그걸 가져갔다면 절도는 했을 수는 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선녀한테 뭘 행위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몰랐던 아무도 눈치채지 그래, 못했던 선녀를 거를 그냥 진짜 옷만 얘기한 날카롭다. 가져갔을 뿐이에요. 이게 감금이나 강간이라는 거는 뭔가 어쨌든 간에 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옷만 가져갔을 뿐이지 그걸 통해서 어떤 강제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와. 그 이제 제가 볼 때 선녀께서 이렇게 날개옷을 입고 바로 간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예쁜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네, 손자를 보여드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러네. 친정에 한 번도 네. 못 갔으니까. 네.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예, 세뱃돈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달리- 강제성을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게 성인으로서의 도리죠. 달리 변호사가 아니십니다. 네. 9024번님 지금 박 변호사님 변론 예. 하셨잖아요. 반론하셨잖아요. 10점 왔습니다. 10점. 이유가 없으시대요. 예. 이유가 없는데 10점 예.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네. 우리 김도현 변호사님 또 할 말씀 있으세요? 하실 말씀? 아무도 모르는 장소예요. 이 선녀가 목욕을 하는 장소가. 그렇죠. 근데 선녀가 마침 다른 선녀들 다 하늘나라 올라가고 내 날개옷이 없어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너무나 짜맞춘 듯이 나무꾼이 나타났죠. 짠. 옷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네, 갑자기 이건 여기는 사람들이 모르는 곳이라고 알아서 선녀들도 1년에 한 번씩 목욕을 하러 왔는데 또 그 늦은 밤에 기다렸다는 듯이 나무꾼이 나타난 거예요. 선녀가 바보가 아니에요. 어떻게 날개옷을 찾았겠어요, 집에서. 그 순간 위협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나를 도와줄 누군가로 느꼈을까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내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옷이 딱 없어. 근데 남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시커먼 그림자가. 저는 완전 기절했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 남자가 내가 오갈 데 없는 것까지 어떻게 귀신같이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날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무꾼은 자기가 날개옷을 가져간 거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작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녀는 알고 있어. 이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접근을 한 거구나. 하지만 나는 가진 게 지금 아무것도 없고 없다. 갈 수밖에 없어. 이게 감금이고 강간이죠. 야,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연기력이 짱이라고 1점 왔습니다. 1점. 저 지금 잠깐 선녀에 빙의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제작진도 지금 빠져든다고 네. 그러는데 예. 말씀 한번 더 해주세요. 우리 박 변호사님. 지금 네. 우리가 구현된 동화 내용에서는 선녀가 뭐 그렇게 겁을 먹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동료들을 못 올라가게 했을 거고 그리고 나무꾼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나무꾼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 당연히 말을 할 수가 있죠. 누구는 만나면. 아, 도움을 청할 수가 그럼요. 있구나.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어. 거죠. 그런 상황이 만약에 이제 자기가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면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 거기 뭐 포도청도 있었을 그럼요, 거고 당연하죠. 옷이 없어졌다. 예. 예. 분실됐다. 분실 신고도 할 수 있었을 그렇죠. 텐데. 전혀 안 했잖아요. 예. 나무꾼을 보고 첫눈에 반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러네. 예. 선녀의 이 마음은 어땠을지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근데 여기 그러네요. 지금 우리 내용에서는 선녀가 옷이 없어졌고 그건 이제 뭐 나무꾼이 가져간 건 있지만 선녀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어떤 행동의 표현이 없지만 우리가 주변 정황을 봤을 때 동료들이 그 문제가 있었으면 뭐 아하. 힘들고 공포감이 느껴졌으면 동료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됐죠. 그러면 제가 공포를 느낄 것도 없고 한 명 올라가서 날 데려갈 사람 데리고 와라 이랬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집에- 날이라도 왜 집에 그래. 가는 길에도 마을 사람들한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예. 그러니까 이 선녀가 물론 이제 목욕을 하던 중에 그렇죠. 옷이 예. 없어졌던 것을 알았고 예. 그리고 누군가가 짠 나타났는데 네. 그게 이제 정황상 무서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예. 한편으로는 뭔가 믿음직스러웠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믿음직스러웠을까요? 아니 그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저는 선녀, 예. 아까 박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날개 옷을 잃어버려가지고 뭐 포도청 같은데 가서 옷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지 않냐라는 말씀에 저는 잠깐 상상을 해봤어요. 선녀가 포도청에 가서 저 날개 옷이 없어서 하늘나라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되죠 이렇게 말하면은 이 정신이 약간 이상한 여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선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루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시 약간 핵심으로 넘어오면은 예. 이 이야기의 지금 쟁점사항은 강금과 강간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박 변호사님의 입장은 선녀가 네. 얼마든지 본인이 정말 싫었다면 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5만 가지의 방법이 있었고 네. 방법이 있었지만 예. 의지가 없었다. 이게 관점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나무꾼이 선녀를 집에 데리고 가서 또는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강제성을 띨 만한 행위를 한 게 전혀 없어요. 그렇구나. 네. 이제 그 강금과 강간의 취지로 쟁점상을 삼아서 지금 이야기를 나아가고 있는데 강간과 강금 아까 이제 서두에 조금 설명을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감금은 못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못 나가게 하는 거에 장소적 제한은 없습니다. 뭐 차도 되고 집도 되고 또 문을 잠그지 않아도 그러니까 시간도 상관이 없어요. 시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다 상관이 없고 감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상식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강간은 이제 조문에는 폭행 협박이 수반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네. 지금은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어서 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라면은 대부분 강간을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네. 나무꾼도 충분히 강간이 된다고 제가 보고 있는 것이고 또 2013년에 대법원에서는 부부간의 강간도 인정을 하는 판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강제력을 행사해서 가늠하는 경우에는 전부 강간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박 더 변호사님. 첨언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뭐 강간이나 감금은 특히 이제 강간을 위한 수단으로 감금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나무꾼은 선녀에게 강제로 뭘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또 이렇게 쟁점사항들이 정리가 됐는데 요즘에 그 시사 현안 중에 네. 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네. 사건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엠번방. 네. 아, 그렇죠. 거기에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엠번. 나무꾼이 이제 몰래 훔쳐본 것이 사실 엠번방의 다수의 본 사람들
본 사람들 처벌이 되냐 뭐 이게 지금 핫 이슈잖아요. 사실 제자 회원들 네. 제자 가구 유통한 사람들은 당연히 죄가 되고 근데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분노가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나무꾼도 본 사람이니까 과연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현행 법규상 다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런 그 영상이라든지 그런 실시간 영상 또는 녹화된 영상 이런 것들을 다 상영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소지죄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거 영상을 새롭게 창작해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환호를 해주면서 뭐 용기를 북돋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방조 내지는 교사로서 관련된 범죄의 모든 구성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회원을 가입된 분들은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예 이런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서 엄단을 해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좀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저도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는 못하다가 네. 이제 요 며칠 한번 관심을 갖고 이제 문제들을 한번 봤는데 예. 참 어떤 그 상상조차 못할 그럼요. 예.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더라고요. 참 충격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예. 이제 왜냐면은 그 일부에서는 회원으로서 예. 그 어떤 음란물이라고 올라와 있는 그렇죠. 그런 자료들을 본 사람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예. 뭐 이런 어떤 질문성,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 생각엔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받을 수 거기에 있죠. 대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받을 수 있죠. 예. 왜냐? 그 회원이라는 거는 예. 어떤 일정상의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으로서 들어갈 수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적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네. 목적성이 있고 또 회원 가입 비용을 내기도 하고 모두 유료로. 예, 그리고 그런 뭐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걸 보려고 하면 클릭하는 순간 다운로드가 되죠 또. 다운로드가 된다. 예, 되죠. 예,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그걸 보고 뭐 본인은 뭐 지금 요새 기사를 보면 뭐 이렇게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뭐 나중에 미래의 경찰이 되고 싶어서 뭐 그랬다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 범죄 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환호를 하면서 같이 그래.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범입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되죠. 예, 공범입니다. 같이 처벌돼야 마땅하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이렇게 어떤 가게나 이런 데서 영업을 하다가 잘못하면 영업을 이렇게 우리가 정지를 시키거나 막 폐업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네. 예. 그런 어떻게 보면은 텔레그램이나 예, 그런 것도 좀 그럼 이제 제재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모두가 다 동일한 법적 잣대에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추산되는 인원이 지금 30만 명 정도라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예.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법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인원에 상관없이? 인원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인원 상관이 네. 없고 이 방조가 도와줬다는 거거든요. 네. 교사는 시켰다는 거예요. 네. 이제 방조 법률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처벌이 안 되고 사실 현행 법상에는 이렇게 관람을 한 사람들 다운로드해서 본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소지죄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소지죄. 음란물. 그러니까 예전에 막 교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음란물 그래요? 촬영하고 네. 이런 거에 한참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복을 입은 성인이면은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냐 이런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청소년과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전부 다 처벌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N번방에 성년자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은 처벌 규정 자체가 지금은 없어요. 현행법 상으로는. 다만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나 방조로는 처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많은 법조인들의 생각이고 왜 이 또 교사 방조가 되냐면 출입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영상을 올렸어요. 그 누구요? 박사라고 하던가요? 그 네. 사람이 영상 올렸을 때 댓글로 이제 이거 말고 이런 체위로 뭐 단발머리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라고 하는 순간 이제 방조나 교사가 되는 거죠. 그런 영상을 제작하도록 유도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사건들을 보면
추가 영상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영상들을. 그래서 그런 경우엔 교사 방조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제 그 중에 일부 회원들은 뭐 아까 다운로드 받는 것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처벌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예. 만약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방의 회원은 아니에요. 예.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의 어떤 누군가에게 예. 제3자에게 예. 전달을 해서 예. 그렇게 해서 퍼져나간 그 가지는 거기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행위 태양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메시지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메시지는 내가 확인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확인을 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안 한 경우. 안 한 경우는 처벌이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확인을 한 경우는 처벌이 이제 가능할 처벌이 가능하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확인을 했냐 안 했냐에서도 막 다투잖아요. 왜냐하면 예. 누가 보내가지고 뭔가 여론은 봤는데 보지는 않았다라는 컸다, 분들도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누르기만 했지 내가 그거를 그 영상을 보거나 한 거는 아니다라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을 일괄적으로 다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냐 이것도 문제고 이제 또 단순히 이제 보신 분들 이분들을 엄하게 처벌을 하려면은 방조 같은 경우 도와준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그 제작한 사람의 형량의 반절로 줄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려면 제작한 사람이 일단 형을 세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밑에 사람들도 반절 깎여도 20년에서 반절 깎이면은 10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작한 사람들이 좀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방조하신 아하. 분들도 좀 엄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비례해서 거죠. 뭔가. 네, 그래서 가장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그 보신 분들이 아니라 제작하고 유통에 직접 관여하신 그런 나쁜 분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어떤 법률이 적용이 돼서 처벌을 받는지 그 안 부분을 좀 그래도 많이 이제 보셔야 돼요. 국민들이 제일 지금 요구하는 게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 네. 왓츠맨 같은 경우는 뭐 3년 7개월 받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약하다 처벌 수위가. 특히 디지털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나온 판례가 있는데 네. 강제추행이에요. 이제 그 미성년자를 우리가 이제 강제추행이면 직접 만져야 강제추행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강간도 직접 간음을 해야 강간인데 이거는 디지털로 이루어졌는데 강제추행이 성립이 됐어요. 이 N번방하고 똑같거든요. 네. 미성년자의 주소라든지 뭐 주민번호 이런 걸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나한테 그 음란한 행동을 하는 영상을 보내라. 그래서 이 피해자가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해서 영상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강제추행이 된다는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형량도 굉장히 세서 이거를 좀 적용을 하면 양형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규정되지 않는 이상은 그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형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 그 주범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에 이를 정도까지 했고 또 강요에 의해서 또 이렇게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무기징역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